150개 MOQ로 저는 총판 계약을 했습니다. 와, 150개로 가져오셨다고요? 네, 너무 리스크도 적죠. 그럼 금액은 혹시 어떻게? 금액도 그 제품이 수입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 250만 원에 제가 계약을 했어요. 야, 해외 상품에 해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네네. 그거를 단독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네. 총판권을 따는데 250만 원에 네.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 제품 그래서 매출은 얼마 내셨나요? 와디즈 펀딩 포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 낸 것 같아요. 야, 거의 10배 가까이 매출을 내셨네요. 안녕하세요, 다하라의 MK입니다. 오늘은 해외 상품을 단독으로 총판 계약을 받아오셔가지고 국내에서 브랜드 유통을 하고 계신 대표님 모시고 한번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독점 소싱을 통해서 국내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작년에 저희 스터디 크루원들 재능 기부 한번 해주셨는데 아까 방금 얘기해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업그레이드 많이 되셨던데 1년 만에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신 건지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해외 독점 소싱을 통해서 국내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와디즈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와디즈 이후에 오프라인, 온라인 이제 유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유튜브 커머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독점 소싱을 통해서 브랜드 판권을 판매하는 대행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보다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해외 상품 소싱이라는 게 네. 사실 뭐 1688이나 중국 사입에 대해서는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하시는 해외 판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해외 상품 소싱은 주로 유럽 브랜드나 뭐 미국 브랜드 이런 쪽이 사실 프리미엄이 더 붙다 보니까 중국 사입은 사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럽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를 컨택을 해서 가져오는 거는 조금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해외 상품 소싱은 그런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를 가져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대표님 그럼 해외 상품 소싱 네. 하실 때 처음에 그럼 어떻게 그 제조사를 서칭하셨는지 이 부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우선 구글 서칭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센스 홀더를 찾고 싶다, 얘를 가져오고 싶다 딱 정했으면은 이제 인센스 홀더 뭐 메이드 인 그 나라 뭐 유럽 중에서도 뭐 영국이 될 수도 있고 이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글링을 통해서 찾았고요. 찾다 보면은 그 해외에서도 운영되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동맹국이나 그런 사이트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내가 찾고자 하는 인센스 홀더에서 확장이 되는 거죠,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제품을 좀 찾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도 그런 박람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박람회들을 찾아서 그 안에 가면은 참가 업체 리스트나 이런 제조사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 거를 다 또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상품을 찾았어요. 이 제품이 이제 가져오긴 하는데 얘들도 실체가 있는 회사인 건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유럽에서도 과연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얘들이 잘 파는 거를 좀 알아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품을 또 그 나라 이제 사이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다. 그럼 영국에 있는 무신사나 그런 사이트들의 입점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쇼핑몰에 네, 쇼핑몰에 이 상품이 실제로 팔리고 있냐 아니면 오프라인에 팔리고 있냐 그거를 구글을 통해서 이 정도 팔리고 있네.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도 가장 큰 웹사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팔리고 있네. 그러면은 좀 확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필터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상품이 팔리는 걸 보고 네. 이 제품 퀄리티가 있구나, 네. 판매가 수요가 있구나, 네. 그걸 확신을 가지신 다음에 네. 국내에 가져오셔서 판매를 하신다. 네. 해외 상품 총판 계약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우선 해외 상품을 소싱하는 포인트는 저희 나라도 어떤 중소 브랜드나 이런 작은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브랜드들이 정말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저의 타겟은 이제 그런 중소형 브랜드를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수출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중소형 브랜드 어떤 해외 대표들도 이제 한국 시장을 잡으면은 그쪽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하니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 중에서도 네임밸류가 높은 애들은 사실 이미 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반응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중소형 브랜드들은 내 제품을 더 알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한테 독점 계약을 줄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점 계약을 하려면 네. 그 MOQ나 이런 네. 게 좀 부담스럽진 않나요?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좀 협상하기 나름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높게 부르는 어떤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계속 협상을 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 시장에서도. 왜냐하면 유럽 제품이 너희 브랜드가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테스트를 하다가 조금 더 우리가 반응이 오면은 그때 더 MOQ를 더 많이 요청하겠다. 거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디즈 펀딩이랑 저희가 아는 어떤 네이버 쿠팡,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입점 이런 거를 회사 소개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는 하고 있고 여기에 너희 제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MOQ를 좀 낮추고 그런 단가도 낮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막 1000개 부르던 회사들이 250개? 그 다음 100개까지 낮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최종 한 150개 MOQ로 저는 총판 계약을 했습니다. 와, 150개로 가져오셨다고요? 네, 너무 리스크도 적죠. 그럼 금액은 혹시 어떻게? 금액도 그 제품이 수입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 250만 원에 제가 계약을 했어요. 야, 해외 상품에 해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네네. 그거를 단독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네. 총판권을 따는데 250만 원에 네. 가져오셨다고요? 네. 해외 상품을 어렵게 소싱을 한 이후에 네. 수입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 상품이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와디즈 펀딩을 먼저 실행을 했고요. 와디즈 펀딩을 이제 실행을 하면 그 와디즈 펀딩을 보는 뭐 벤더사나 유통사가 연락이 온다는 저 정보를 보고 와디즈를 먼저 해서 이 상품에 대한 레퍼런스 1번으로 쌓아야겠다라고 해서 와디즈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이면 캠핑용품 오프라인 매장, 커머스 같은 경우는 우리 네이버 빅파워들은 일단 어느 정도 잘 판매를 한다는 그런 증표잖아요. 이제 그런 빅파워 셀러나 그런 쪽으로 이제 톡톡이나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가지고 있다. 너희 한번 팔아볼래? 이거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유럽 브랜드야 라고 이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최근에는 그게 카테고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제품이라서 최근에 뭐 서울의 성수동이 되게 핫해지고 있어서 그쪽에 편집샵 쪽으로도 이제 유통을 하고 하나 더는 이제 그런 박물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 제품이면은 독일에 관련된 박물관이나 전시회가 있거든요. 전시회 근데 나오면은 기념품 파는 란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도 유통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내 상품만 가지고 있다면은 한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다고 생각이 돼요. 해외 상품 총판권이라는 게 왠지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함도 좀 많이 듭니다. 왠지 유럽이나 미국이라 하면 영어도 잘해야 될 거 어렵지 않나요? 해보니까 팝업으로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팝업으로도 다 가능하고 만약에 해당 제조사에서 줌 미팅이나 화상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몽이나 재능을 살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구하면 돼요. 대학생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옆에 두고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 두고 화상 회의에 접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방법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해외 단독으로 총판권 가져오신 제품이 네. 250만 원에 가져오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 제품 그래서 매출은 얼마 내셨나요? 와디즈 펀딩 포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 낸 것 같아요. 거의 10배 가까이 매출을 내셨네요. 네. 근데 그 상품은 대표님 단독 총판권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계속 팔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도 계속 되고 있고 또 역으로 제한도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매출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매출은 더 우상향 되지 줄진 않는 네. 거네요. 왜냐하면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그 대표님께서 요거 해외 상품을 직접 소싱하셔가지고 판매도 하시지만 네. 판권을 판매도 하셨다 하셨는데 네.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호주에서 나오는 포포크림이라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호주 포포크림 리스트를.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올려봤어요. 포포크림 판매권을 내가 판매를 할 건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 하니까 정확히 한 8분이 바로 연락이 왔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컨택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고 한 개는 이거는 좀 어떤 인맥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브랜드들도 이제 한국에서 제조를 하지만 유럽 브랜드를 가지고 싶은 그런 니즈나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을 우연찮게 소개를 좀 받아서 이제 좀 유리에 관련된 회사인데 그 브랜드 CEO분이
이제 우리는 유럽 와인잔을 좀 런칭을 하고 싶다. 자기들 인프라가 좀 막강하니까 여기에 유럽 와인잔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정말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 번 매입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한 번 매입할 때 10억씩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할 때 비즈니스를 이 판권을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매입할 때마다 10%를 제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도 하나 컨택이 돼서 와인잔 하나를 하게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판권을 팔아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영업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런 중소기업 리스트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화를 한다던가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필요한 유럽 제품이나 그런 걸 소싱해 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연락해달라 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비즈니스 라인을 구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영상 봐주신 분들이 해외 상품 소싱 이거 관심이 이제 생기셔가지고 네. 나도 그럼 해외 상품 단독으로 총판권 받아와야지 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이 상품 가져왔다 이런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시면 네. 한번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조회수 대비 상품 수가 적은 거를 이제 소싱을 해왔잖아요. 중국 사입을 할 때는. 근데 오히려 내가 유럽 제품이나 해외 제품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키워드량이 많은 시장에서 유럽 제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키워드량이 많은 그 제품에 좀 일단 1번으로 조건을 가졌었고요. 2번은 아이디어 제품, 와디즈 들어가 보면은 되게 독특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 조금 저의 2번 타겟이었고 3번은 이제 우리나라 판매자 셀러들 중에서도 인센스 향을 판다. 그러면 인센스 향이랑 같이 팔 수 있는 옵션 값으로 인센스 홀더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옵션 값으로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3번으로 걸고 상품을 찾았었고 4번은 우리가 생각한 카테고리에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지 이걸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많은지 그거를 또 4번 조건으로 해서 상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네 가지를 참고하면 초보자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좀 막연함이 좀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대표님 얘기하면 할수록 진짜 다른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 게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영업도 하시고 네. 상품 어떻게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안 팔고 다른 도매 포지션으로 가서 다른 네. 사람들이 또 팔아줘도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이 좀 그 틀에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생각의 틀이 좀 많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영상 저희 보시고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해외 상품 단독 총판권 계약 관련해서 질문 혹시 있으면 답변도 혹시 달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경험 안에서는 답변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나와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보고 잘 쓰세요. 죄송해요. 이건 제 나름의 편집점을 자꾸 마지막 하는 겁니다. 기분이 상하네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네. 저희 영상 보고 계신 보세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딱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네. 그러면 해외 그 도매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찾기가 좀 어려운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구글링 하다 보면은 좀 더 찾을 수 있어요. 구글링 하다 보면은 그 감이 와요. 이제 저희도 쇼핑을 하고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이트 뭔가 좀 그런 판매 생품이 많은 사이트인데 그러면 그런 감이 와서 그 감을 일단은 그 사이트들 다 리스트업을 해놔요. 그 다음 한 번씩 또 보다 보면은 그 사이트 밑에 이제 유관 기관이라고 이제 비슷한 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들어가 보고 그런 식으로 손품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어떤 거.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도매 사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플러스 메이드 인 그 나라 이렇게 해서 찾다 보면은 그 제품이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 또 그 나라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들 다 리스트업을 했죠. 리스트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도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쿠팡도 있고 네. 뭐 티모 위메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에도 뭔가 거기 독일 현지인들도 쇼핑을 하는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 아마존. 독일 아마존. 네, 독일 아마존.
그럼 독일 아마존 들어가서 거기서 인센스 홀더 검색해서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근데 독일 아마존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옵션 값인 거죠, 독일 아마존은. 그 외적으로도 독일도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구글 독일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센스 홀더 검색하면 그쵸. 예. 나오는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네, 네. 거기서 네, 보실 수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손품을 많이 팔았어요. 이것만 많이 했어요. 네, 대단하시다.